사이다 무비튼. 나는 어떤 아파트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데 한 달 전쯤부터 여러 주민들로부터 누가 자꾸 나를 훔쳐보는 기분이 든다라든가 좀 이상한 사람이 사는 것 같다, 눈이 풀린 게 영 기분 나쁜 사람이었다 등등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나는 아직 직접 그런 사람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한 사람이라도 목격했다면 충분히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아파트에서 도보로 몇 분 거리인 인근 경찰서에 연락해서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부탁하고 주차장의 경비원을 즉각 고용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엔 아파트 주민 몇 사람한테서 저기 이 아파트에 이제 남자들도 입주해요? 라는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내가 되묻자 아파트 부지 안을 어떤 부부와 그 아들이 유심히 돌아보면서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여기 괜찮아 보인다. 젊고 예쁜 아가씨들도 많고 너무 잘됐다 얘. 라면서 자기 아들한테 말하는 걸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아들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여자들이 뜨악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다른 주민들한테도 혹시 아파트의 입주 방침이 바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지 물어보고 다녔던 모양이었다. 나는 예상치 못했던 질문에 당황했지만 분명하게 아니요, 그런 일 없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처음 맺었던 계약에 위반되는 거고 여성 전용 아파트란 점을 홍보 문구에 적극 어필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정말이죠. 다행이에요. 아까 본 그 남자가 너무 징그러워서 걱정했었어요.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요. 이 아파트는 역에서도 가깝고 경찰서도 바로 앞이고 여러 가지가 치안 면에서 안전하다고 저희 집에서도 안심하거든요. 사실 내가 이 아파트의 관리자가 된 것도 부모님이 먼저 제안해서였다. 여성 전용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20대에서 30대이고 자랑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에 사는 젊은 여성 입주자들은 나한테 고민 상담부터 사소한 일까지 친구처럼 찾아와서 얘기하고 그런 편안함 때문인지 나는 여기 주민인 여성들로부터 인기 만점 관리자였다. 관리자라고는 해도 평상시에는 나도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아파트를 빙빙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과 만나게 되면 그쪽에서 스스럼 없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건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아파트는 입주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 입주 경쟁률도 높고 한번 들어오면 거의 이사를 나가지 않는데 간혹 빈방이 나와도 금세 입주자가 들어올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주민들과 동세대 여자인 내가 관리자가 되면 여성 입주자들의 경계심을 낮추고 벽을 허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며 부모님이 먼저 나에게 관리자를 권유했었는데 탁견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는 여성분만 거주합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입주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상대가 장애가 있어서 기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여자들을 쳐다보는 눈빛이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듯한 눈빛이어서 기분이 나빴다는 것이었다. 그때 치마를 입은 여자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남자의 시선은 그 여자의 가슴과 다리를 계속 번갈아 오고 가면서 기분 나쁜 웃음을 지었다는 것이다. 아마 다른 입주자들도 자기들을 쳐다보는 시선에 불쾌감을 느꼈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모자가 둘이서 관리실을 찾아왔다. 그 둘이 관리실로 들어올 때 나도 모르게 움찔했었다. 왜냐면 엄마로 보이는 사람과 같이 온 아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중증 레벨의 지적 장애자였고 얼마 전 입주자들한테서 들었던 남자의 인상착의와 딱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아마 이 남자가 그때 들었던 그 남자일 거라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살짝 긴장감이 올라온 나에게 그 남자의 모친은 아주 황당한 말을 했다. 우리 아들이 이 아파트에 입주했으면 하는데. 저 아드님이 저희 아파트에 입주하시겠다고요? 네. 저 죄송합니다. 부동산에서도 이미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저희 아파트는 여성 전용이라서요. 죄송하지만 남성분은 입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모친은 우리 아들은 남자들하고 잘 안 맞아서 여성 전용이 얘한테 딱 맞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얘도 결혼을 할 텐데 그 전에 여자들하고 두루두루 만나보는 게 도움이 될 것도 같고 해서요. 뭐래 이 아줌마? 그게 지금 우리 아파트하고 뭔 상관? 개인적인 이유를 불문하고 저희 아파트는 여성 전용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래서 딱이라는 거야.
내 말은 다른 입주자들도 같은 아파트에 남자가 있으면 훨씬 든든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음기가 이렇게 센 아파트에 남자가 한 명 들어오면 음양의 조화도 맞고 분위기가 확 살고 좋을 텐데. 점점 모래니 정말 자기 아들 상태를 좀 보고 말하던가. 눈은 풀렸지, 침은 질질 흘려서 옷이 다 젖었구만. 대체 이 남자 어디가 조화를 맞추고 분위기를 살려. 이 모친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뜨악해질 뿐이었다. 더 솔직히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나 싶은 게 마주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무서웠다. 모친이 말할 때 옆에서 계속 침을 흘리고 있는 성인 남자가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 어디에 안심할 포인트가 있다는 건지. 그것보다 더 소름 끼쳤던 것이 음기 센 곳에 음양의 조화가 어쩌고 한 부분. 대체 저 남자 양기를 가져다 뭐하라고. 말이 돼? 저 남자가 와서 분위기를 살려? 설마 저 남자를 보고 우리가 저 남자 혼자 좋은 건 아니고? 그보다 이런 여성 전용 아파트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남자가 없어서 안심이란 점을 메리트로 삼고 입주를 희망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남자가 있어서 안심이죠 라고 하면 그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거랑 뭐가 다름? 그리고 이 모친이 아무리 나한테 대고 말해봤자 나는 월급 받고 일하는 관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사항은 아무 결정권이 없었다. 뭐라고 말씀하셔도 여기는 철저히 여성 전용이라 남성의 입주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이 아파트 소유주의 방침이라서요.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동산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자면 아파트 입주민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시는 것은 삼가하셨으면 합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어서요. 당신 대체 뭐야?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남녀를 차별한다, 뭐 그런 거야? 똑같은 사람인데 성별이 뭐가 그렇게 대수야? 한 사람 정도는 어떻게 해줄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만 돌아가 주시죠. 내가 그렇게 말하자 모치는 괴성을 지르면서 그럼 네가 우리 아들 책임질래? 입주 못 시키겠으면 네가 우리 아들 책임져 하면서 자기 아들한테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아들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으 하고 소름 끼치게 웃더니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뭐 하는 거예요? 이 손 놓지 못해? 아무리 지능이 낮더라도 성인 남자의 힘이고 더구나 본능에만 충실한 남자를 혼자 힘으로 막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 모친이 보는 앞에서 이 남자에게 추행을 당했고 너무 싫어. 무서워. 침은 위에서 계속 떨어지지. 나무 껍질처럼 거친 손이 옷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그보다 더 센 힘이 내 손을 막았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모친은 우리 아들 오늘 개 탔네. 여기는 여자들이 엄청 많아. 전부 다 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엽기적으로 웃었다. 제발 이 사람 좀 말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모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아들은 본능대로 나를 농락하고 있었다. 그때 입주자 중 한 명이 관리인실로 들어왔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에게 당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된 주민 한 명이 비명을 질렀다. 난 됐으니까 넌 빨리 도망쳐. 경찰 부르고. 네. 그렇게 대답하고 주민이 뛰어나갔다. 그리고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모친과 아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모친은 경찰이 와도 장애인은 체포 못할 거라면서 전혀 겁을 내지 않았었는데 경찰이 와서 체포를 하자 이봐요, 우리 아들 장애인인 거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막 잡아가도 돼? 여긴 인권도 없어? 불쌍한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 불쌍한 애가 하고 싶은 거 좀 하는데 뭐가 나빠? 라면서 망언을 쏟아내는 걸 보고 경찰들도 어이가 없어했다. 그런 괴설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똑같이 벌을 받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라고 경찰이 말하자 모치는 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한테 달려들었고 그 바람에 공무집행 방해죄가 추가됐다. 나도 경찰서에 가서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증언했다. 경찰에 연행된 후에도 모치는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죄가 더 무거워졌다. 나를 성추행한 아들은 당연히 체포되었고 성추행을 한 것은 아들이지만 그걸 지시, 방관한 것은 모친이기 때문에
모치는 경찰에게 폭언, 폭행을 한 것이 가중되어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었다. 장애가 있다고 해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본받을 생각은 안 하고 불쌍하다며 하찮은 욕구 충족으로 보상받게 하려 한 엽기 모친. 다행히 경찰에 붙잡혔고 이제 모자가 동시에 범죄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살게 됐으니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